안녕하세요. 네, 스포츠인문학TV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질적 연구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적 연구의 분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 이제 분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죠. 우리 데이터 이렇게 많이 구했습니다. 데이터 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많은 고민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거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유형끼리 묶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적 연구의 분석은 유형별로 묶는 것.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것은 결국 A라는 유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라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C라는 유형이 있고, D라는 유형이 있으면 A가 A 영역에 묶일, 예를 들어 A1이라는 게 D로 가서 D3로 둔갑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A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요인들은 A에 들어가야 된다. B라는 속성에 있는 애가 A로 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질적 연구의 분석의 핵심이고, 아마 질적 연구의 분석을 여러분께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표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치기식으로 이 분류를 시켜놨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새끼를 쳐 나가는 애들의 유형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에 있는 애들은 1, 2, 3이 A1, A2, A3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또 뭐죠? A11, A12, A13 형태로 새끼 쳐가지고 하나의 바운더리에 모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분석 또는 분류의 아주 핵심이고, 우리는 이러한 그 분석 방법을 분류 체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두세요. 분류 체제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체제 분석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속성끼리 묶는다. 그 다음에 하나의 속성을 가지치기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질적 연구 분석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류체제 그 관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용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을 또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분류 체제라는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제목 여기 그 연습 문제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 체육교사의 업무를 분류 체제 분석으로 나누시오 라는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체육교사의 업무라는 분류 체제를 여러분들이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는 학생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학교 행정 업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또 어떤 거는 학생들 지도 업무가 있죠. 우리 예전에 그 체육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교는 모르겠지만 등교 시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두발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 업무까지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서는 우리 또 체육 선생님들이 또 여러 가지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또 선도부라고 하나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또 선도부를 이렇게 운영하셨던 학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국의 수많은 체육교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강의하시고 학생들 지도하시는데, 학교 일이라는 것은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교사 하면 학생들한테 운동만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의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현장에 나가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교직을 이수하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뭐 교직을 이수했던 분이나 또는
이수할 생각이 있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체육교사의 그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고요. 특히 이러한 그 이야기들은 체육교사의 정체성 연구, 질적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잘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요 드리는 질문을 갖고 한번 쭉 구조를 해보세요. 그럼 지금 얘기했듯이 학생들 가르치는 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칠까? 종목, 뭐 이런 식으로 모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뭐죠? 행정 업무 뭐 쭉쭉쭉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만드는 것을 결국은 분류 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화살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화살표가 존재한다는 것이 일종의 분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육교사 업무의 분류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이건 어떠한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마인드맵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질적 연구를 잘 하시려면 마인드맵 하는 걸 많이 해보시면은 질적 연구 분석이 쉬워집니다. 물론 마인드맵은요, 어디 계획할 때, 계획을 짤 때 굉장히 아주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할 때 장소 어디로 가고 경비 얼마 하게 되고 가서 뭐 먹을까? 가서 뭐 할까? 캠핑할까? 그 다음에 뭐 고기 잡으러 갈까? 뭐 물에서 놀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짤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갈 때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마인드맵 좋아요. 근데 이게 마인드맵, 이 질적 분석에서도 마인드맵 하듯이 분류를 하는, 끼리끼리 만든다. 끼리끼리 만든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끼리끼리 묶어라. 끼리끼리 묶어라가 결국은 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요. 끼리끼리 묶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끼리끼리 묶어라. 이게 바로 질적 연구의 분류 체제 분석의 핵심적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체제 분석을 가장 많이 쓰게 돼요. 같은 유형끼리 묶어서 유형 간의 차이를 두는 법.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A가 뭐죠? 우리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상위범주 1번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B가 상위범주 2번, 그 다음에 C가 상위범주 3번. 그럼 상위범주가 있으면 그 1번 상위범주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위범주가 있어요. 1-1이라는 하위범주가 있을 수 있고 1-1-1, 1.1.1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1-1, 1-2, 2-1, 2-2, 3-1, 3-2로 요 나누는 능력이 누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연구자의 능력.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자는 도구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연구자는 바로 중요한 질적 연구 분석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분석 방법은 바로 원인 연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연쇄 분석이라는 것은 분류 체제 분석과 더불어 아주 많이 사용되는 분석 기법입니다. 원인 연쇄 분석에서는 선 대신에 화살표를 이용해요. 제가 아까도 우리가 분류 체제 분석을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선으로 나가지만 화살표라는 개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분류 체제 분석은 화살표보다는 선으로만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선으로. 그러니까 선으로 연결된다라는 것과 화살표의 차이는 인과관계의 관점의 차이예요. 화살표로 간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고 그냥 선으로 가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잘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에서 이렇게 드리는 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분류체제 분석에서는 선으로 간다. 근데 간혹 화살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회과학적 개념은 완벽하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완벽한 우리 인과관계나 이게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러한 인간의 경험이나 사회 현상은 어떻게 본다면
서로가 연결이 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구도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랬죠? 사회세계의 특수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세계를.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이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1강부터 보셨던 분은 아마 이 사회세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시 이제 두 번째 분석 방법인 이 원인연쇄 분석으로 들어가면요. 원인연쇄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캐주얼 체인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원인을 그 중간 단계 원인과 심층적 원인으로 나눠서 그림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원인연쇄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선 대신에 화살표가 들어간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분류체제 도형이라는 것은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아까 그림에 나왔듯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원인연쇄 분석은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넓어지기보다는 좁아지는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분리체제 분석은 쭉 펼쳐지는 형태, 원인연쇄 분석은 좀 이렇게 좁혀지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네. 바로 이런 형태예요. 지금 예를 볼게요. 교사는 보통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라는 우리 현상을 갖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체육교사는 보통 수업 준비를 충분히 못한다. 좀 더 귀납적으로 갈까요? 네. 신촌중학교에 있는 체육교사 김아무개 씨는 수업 준비를 충분히 못한다. 그게 왜 그러냐? 두 번째 맥락 볼게요. 수업 이외에 잡무가 많다. 그렇죠. 수업만 하면 좋은데 잡무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행정일 많아요. 아침에 또 7시까지 오셔야 돼서 학생들 두발 검사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두발 복장 검사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예전 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덥다고 반바지 입고 다니지 못했죠. 이랬다가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막 그렇게 다 단정하게 이렇게 가방도 이제 딱 오른손에 딱 들고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문 들어올 때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흩어지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못하지만은 네, 이렇게 벌칙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누가 수행해요? 옛날에는 네, 우리 학생 주임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잡무가 많아.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잡무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공책 및 숙제 검사에 소비해야 되는 시간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까지 있어.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 밑에 마지막 단계 뭐죠? 학생당 수업수가 많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한 25명이 적당한데 학급당 학생 수가 50명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학생들 하나하나 커버하기가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석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심층 면담을 사용하는데 좀 적용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적어두세요. 원인연쇄 분석은 심층 면담 방식을 할 때도 적용해보자. 이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좀 안 좋아요. 꼭 외워놓으세요. 원인연쇄 분석 방식을 적용해서 심층 면담을 적용하면 심층 면담도 어렵지 않다. 이건 분석법이기도 하지만 면담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인연쇄 분석을 시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논리적인 연결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갈 때마다 그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가는 것이 바로 원인연쇄 분석이다. 그러니까 원인연쇄 분석이 시도된 후에 그 논리적인 어떤 연결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 때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글을 올려놨는데요. 따라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 다음 단계 갈 때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 따라서 신경 써야 될 학생이 많다. 따라서 수업 준비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업을 잘 못하는 교사로 평가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의 개념을 가져가는 것이 원인 연쇄 분석이다. 네, 여러분들 요 밑에 또 이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진다. 여러분들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연구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관찰하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 체육 선생님들하고도 또 담임 선생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면담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심층 면담 후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예를 들자면 지금 얘기했던 원인 연쇄 분석을 써서 분석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만 결국 잘 정리하는 것이 내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 결국 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쓰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논의점들을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국 저는 질적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찾아가는 예술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분석을 잘하는 여러분은 바로 예술가입니다. 네, 오늘은 질적 연구 분석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특히 이제 분리체제 분석 또는 원인 연쇄 분석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두 분석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해 드린 이 강의는 가급적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여러분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술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